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북한이 정말 제가 지금 매일 알려드리고 있지만은 아주 보통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공개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사진들을 제가 분석해서 북한의 권력 서열이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고, 따라서 북한의 권력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고, 그 와중에 지금 가장 관심을 받던 김여정이는 또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고 하는 것들을 분석을 해봤는데, 아무리 봐도 김여정이는 아웃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북한의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고 경랑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변화를 준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신인군의 국방TV 가장 정확하고 먼저 알려드립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들어가겠습니다. 북한이 당 8기 3차 전원회의에서 제1비서를 선출을 안 했습니다. 과연 제1비서가 누가 될 것이냐, 김여정이냐, 조용원이냐, 누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초유의 관심사였는데 선출을 안 한 것으로 지금 드러났어요. 자, 보도가 나왔는데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2인자 자리로 꼽히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에 아직 아무도 임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분간 1비서직은 공석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 1월 노동당 규약에 당 전원회의에서 중앙위원회 1비서와 비서를 선거한다 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새 규약에는 당 중앙위 1비서는 김정은 총비서의 대리인이다 라는 내용도 적혀 이 자리가 실질적인 북한 2인자를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15에서 18일 열린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3차 전원회의를 통해 1비서가 선출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조영원 조직비서나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1비서를 뽑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올 1월에 있었던 노동당 당대회에서 당규약을 개정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헌법을 바꾼 것이 되죠. 그 헌법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백두혈통에 대한 찬양, 신격화, 우상화를 완전히 다 배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노동당은 김정은의 당이다. 또 인민군은, 북한군은 김정은의 군대다. 이런 것들, 또 김정은을 결사옹위한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배제해버렸습니다. 삭제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백두혈통 지우기 작업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았는데, 그게 이제 제1비서를 신설한다. 제1비서는 총비서를 대리한다 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헌법에 대통령을 대리한다 라는 직함을 하나 넣고 그 직함은 대통령 대리한다라고 헌법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3차 전원회의에서 제1비서를 뽑지 않을까. 그러면 그 제1비서가 실질적인 북한의 최고 권력자 아니냐. 이제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안 뽑았다 이겁니다. 그 말은 이 암중 세력, 즉 현재 2인자가 내가 아직 전면에 나설 시기가 안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2인자 자리를 놓고 아직도 권력 투쟁 중이다라는 그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어느 것이라 하더라도 김정은 그리고 김여정 이 백두혈통의 권력은 심각한 손상 그리고 다운을 가지고 있다 라고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북한 권력 서열을 보여주는 좌석 배치입니다. 사실은 좌석 여러분들도 행사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해보셨겠지만 좌석을 어디에 앉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위상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앉는 자리, 또 그 왼쪽 자리, 오른쪽 자리, 또 마주보는 자리, 예를 들어서 원형의 식사 테이블 경우에 이런 자리 배치, 또 일직선으로 앉은 식사 자리일 경우에 또 가장 오너가 어디에 앉는가, 그리고 그 옆자리, 왼쪽 옆자리 누가 앉는가, 맞은편은 누가 앉는가, 오른쪽은 누가 앉는가, 그리고 대각선은 누가 앉는가, 이거 전부 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죠. 군 출신들 아마 정말 그런 것들 많이 해보셨을 테고, 그 외에도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염두에 둔 것이 좌석입니다. 이 전체주의, 독재국가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하죠. 그래서 좌석 배치가 아무나 앉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권력 서열을 다 알 수가 있죠. 자, 일단 김정은 중간에 앉아 있죠.
그리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6월 17일 날 바로 3기 전원회의를 했을 때 3차 전원회의 했을 때 공개된 사진인데 이 사진이 바로 북한의 가장 최신 권력 서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며칠 전 사진이니까. 그런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여기는 뭐 여러분들 오랫동안 북한 관심에서 이렇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키면서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해서 자신의 위상을 계속 권력은 크게 없지만 위상은 계속 누려왔었죠. 그게 있는 듯 없는 듯 지내왔으니까. 그렇지만 그게 실권은 가지고 있지 않는다. 명목상의 국가 수반이다. 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예우를 해주는 자리입니다. 최룡해죠.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서 바로 우선순위가 갑니다. 그러면은 최고 지도자의 왼쪽이 2위가 되죠. 오른쪽이 3위가 됩니다. 3위에 조영원 조직담당 비서가 있고 다시 왼쪽 리병철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4위가 되겠죠. 5위가 김덕훈 내각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최고 지도자의 바로 뒤에 앉은 이 사람들이 6위, 7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8위, 9위 이런 식으로 이제 펼쳐져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앉은 사람들이 한 랭킹 20위쯤 되는 사람들이 이 위에 앉아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최고 지도자를 마주보는 이 자리에 앉은 사람 제일 앞줄, 청중석의 제일 앞줄에 앉은 사람이 바로 주석단 최고 끝단에서 가장 그 다음 서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뻗쳐 나갈 텐데 그리고 그 다음 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서열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북한 가보지 않았어도 당연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조영원 3등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또 제가 여기에 동그라미 하나 쳐놓고 물음표를 해놨는데 이게 누구냐?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뒤통수 보이는 이 회색 옷을 입은 여자죠? 이 여자를 잘 보십시오. 자, 이게 지금 현재 가장 최신의 북한 권력 서열인데 그 동그라미 물음표 해놓은 주인공이 바로 이겁니다. 김여정입니다. 그리고 회색 옷 입은 뒤통수 보이는 여자가 바로 이 여자입니다. 청중석의 1번. 그러니까 청중석에서 가장 주석단에 못 올라간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 정도 되는 사람 정도가 이 사람 정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이 앞줄이 아니고 뒷줄에 앉아 있습니다. 이 여자보다도 더 뒤에 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냐? 박명순이라는 사람인데 중앙검사위 부위원장입니다. 중국의 중앙기율위를 본떠서 만든 거겠죠. 우리가 지금 감사원 정도 되는. 그런데 이 사람은 2016년까지는 뭐였냐? 만경대 스케이트 공장 당비서였습니다. 만경대 스케이트 공장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고 그 기업소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만경대 스케이트 공장이 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처럼 글로벌 기업처럼 어마어마한 덩치가 있는 회사 아니겠죠. 당연히. 뭐 북한에서 스케이트 만들면 얼마나 만들겠습니까? 그 스케이트 공장 당비서였는데 16년도부터 갑자기 중앙정치 무대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다운된 건데요. 정말 놀라운 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박수를 치고 있는 와중에 아주 우울한 표정을 하고 있는 김여정. 표정 딱 봐도 뭐 우울하죠. 왜냐? 여기 뒷줄에 앉아 있으니까. 그나마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남들은 높이 손을 들고 박수를 치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표정만 슬프게 짓고 있네요. 자신의 신세가 지금 이러니까 이게 지금 김여정의 현실이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올 1월 이 노동당 당대회 제8차 당대회를 할 때 우리가 지금 전당대회를 했죠. 5년에 한 번씩 하는 전당대회를 했는데 이때 이제 당규약을 개정했고 이때 김여정이가 주석단의 두 번째 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있죠. 김여정의 바로 옆자리는 조영원입니다. 이번 6월 달에는 랭킹 3위로 올라서 온 것으로 보이는 조영원이가 그때는 김여정 옆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김여정은 지금은 밑으로 내려와 있죠. 박명순이 여기 있습니다. 좋은 자리 있네요. 역시.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김여정이가 이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간 줄에 들어간 이 상황만 하더라도 김여정이가 권력 서열이 밀렸다. 라는 그런 평가가 줄을 이루었습니다. 왜냐? 김여정은 당연히 권력 서열 10위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게 지금 10위권 밖으로 20위권으로 밀렸다. 라고 해서 김여정이 그냥 외형상으로 권력을 일부러 뒤로 갔다. 그렇지만 실권은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포장들을 막 했었죠. 자, 그러면 이때 1월 11일 날 이 당대회를 하고 발표한 조선노동당의 권력 서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노동신문에 난 거 그대로 지금 타이핑한 겁니다. 놀라운 건데요. 지금 139명, 김정은부터 시작해서 여기 마지막 한순철까지 139명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리고 후보위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북한의 권력 서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좀 그 유심히 봐야 될 사람들을 빨간색으로 만들어 놨는데 김덕훈이가 지금 현재 내각 총리죠. 여기 4위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룡 5위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룡이가 조직 지도부장이죠. 조직 행정부장. 그런데 이 최고 상위권 직책에 군인이 별로 없어요. 군부 인사가 별로 없고 군부 인사는 거의 80위권 정도 가야 있습니다. 물론 리병철은 예외입니다. 리병철은 원래는 군인 출신이 아니었죠. 그래서 한 80위권으로 가야 군인 출신이 보입니다. 류영길, 정경택, 장정남, 그리고 박정천은 계급이 원수입니다. 원수인데 백구위입니다. 박정천 총참모장이 백구위. 김정길 국방상 완전히 120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곽창식 호위사령관 138위입니다. 호위사령관인데 이런 식으로 군인들이 완전히 80위권에서 130위권까지 뒤에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조경철. 그리고 앞은 전부 일반인입니다. 군인이 아닙니다. 이게 1월 달의 권력 서열이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개월 사이에 완전히 밀려난 김여정이 숙청을 주도했다고? 지금 북한에 막 숙청, 처형 막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김여정이가 했다. 이런 보도들 많이 나오죠. 자, 5월 14일 날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RFA인데요. 요즘 평양에서 또다시 큰 단위 간부가 총살되었다는 소식이 해산 간부들 속에서 퍼지고 있다. 총살된 간부가 정확히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에 채용된 간부도 김여정이 찍어 넘겼다. 즉 죽였다는 사실을 가깝게 지내는 간부로부터 전해 들었다. 올해 들어 또다시 김여정이 조금이라도 제 기분에 거슬리는 간부들은 점 찍고 있다가 당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는 자료를 묶은 후에 윗사람 즉 김정은에게 보고해서 해당 간부들을 반당 혁명분자로 채용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어서 김여정에 대한 간부들의 원한이 깊어지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김여정은 보시다시피 지속적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올 1월 달에도 2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이 권력 서열을 보면 김여정은 21위입니다. 21위. 그리고 조영호는 18위였어요. 현송월, 모란봉 악단장 현송월이 31위인데 총참모장 박정천이 109위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서울시향 단장이 권력서열 31위고 합참의장이 물론 합참의장보다 여기는 더 위상이 높지만 109위고 이게 말이 되겠냐? 안 되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1위였다가 이번에 보시다시피 완전히 4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으로 보이는 김여정. 그 김여정이 이렇게 채용을 주도했다고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대로 김여정은, 즉 백두혈통은 나쁜 이미지 메이킹에 사용되고 있다. 백두혈통은 나쁘다. 김여정 나쁘다. 백두혈통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숭배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런 이미지 메이킹에 김여정이는 어쩔 수 없이 내몰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 왜냐? 북한의 정치 체제, 레짐 체인지를 해야 되니까. 그 레짐 체인지 하는 주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백두혈통이 아닌 다른 정치 체제가 북한을 장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백두혈통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작업이 아주 농도 깊게 진행되고 있다. 자, 보십시오. 김덕훈이가 권력서열 김정은 빼면 3인데 이렇게 권력서열 18위한테 부동자세로 지금 혼날 일입니까? 아니죠. 제가 이거 동영상 그저께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고화질 사진하고 이제 구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김덕훈 내각 총리예요. 내각 총리. 그 김덕훈이를 이렇게 부동자세로 세워놓고 조영원 권력서열 18인데 삿대질하고 숫자 세가면서
그 숫자 세는 걸 김정은도 똑같이 세고 사진사가 와서 여기 조영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진 찍고 이 상황이 정상이냐? 정상 아니죠. 자, 보시다시피 이런 회의할 때도 당연히 의전 서열 다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여기 앉아있죠. 그러면은 김정은의 왼쪽 제일 첫 번째 자리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1번입니다. 즉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조영원이가 1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오른쪽 첫 번째 앉은 사람이 2번입니다. 김덕훈 총리가 2번이죠. 이런 식으로 서열이 이제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라는 것을 이 사진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역전도 그냥 역전이 아니고 이렇게 부동자세로 세울 정도로 역전되었다는 겁니다. 불과 5달 사이에 완전히 그냥 변화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6월 당 전체회의, 전원회의에서 약진한 사람들, 그런데 군부가 약진했어요. 분명히 아까 제가 권력 서열을 보여드렸을 때는 군부는 거의 80위권에서 100위권 밖에 포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진에는 20위권 안으로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박정천 원수죠. 총참모장이고 109위였는데 지금 20위권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권영진 총정치국장, 북한에서는 총정치국장이 제일 높죠. 그런데 그 총정치국장이 지난번 서열에서는 118위였는데 차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위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정관 국방상, 지난번에는 김정관이가 111위였는데 지금 20위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경택 보위상, 지난번에 83위였는데 들어왔습니다. 리영길 사회안전상, 지난번에 82위였는데 20위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군부 인사가 대거 약진했습니다. 불과 5달 사이에. 그리고 최령해 받아 적고 있죠. 리병철 받아 적진 않지만 뭔가 그냥 허리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가 이 전체 회의를 전원회의를 하는 상황 속에서 대화를 나눈 사람은 지금 조영원이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조영원은 적지 않고 그냥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진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진이 공개된다고 하는 것은 조영원이 선전선동부를 통해서 자신의 위상을 은연중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사진들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또 선전선동부에 있는 눈치 빠른 인사들이 그런 것들을 골라내는 겁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가장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김정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딱 봐도 조영원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최룡해도 지금 이렇게 받아 적고 있는데 앞에 지금 수백 명의 중앙위원 후보위원들이 앉아 있는데 조영원이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조영원의 위상이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죠. 그리고 80위, 100위권 밖에 있던 군부 인사들이 이런 식으로 20위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가 북한에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치열해지고 있는 이 북한의 권력 암투. 첫 번째 제거 대상은 김여정이 아니냐. 왜? 제1비서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권력이 정해지는데 그 제1비서, 당연히 김정은이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갑자기 죽는다 하면은 또는 직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김정은을 대리해서 누가 봐도 김여정이 되지 않을까. 그동안 미국과의 협상 이런 것들도 전면에 나서서 했고 그런 국정 경험도 있고 하니까 김여정이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누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파, 실제 권력을 잡고 있는 측면에서는 이 여자를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불과 몇 달 사이에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표정, 지금 자신의 처량한 암울한 미래, 처량한 현실 그대로 보여주는 표정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북한은 정말 곧 큰 변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만 북한의 변혁을 원하는 정부가 딱 들어선다면 정말 우리 생에 꿈같이 생각하던 그런 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북한은 통일이 안 된다 하더라도 북한의 정치 체제가 세습 체제만 아니면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한반도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기대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